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들만 콕콕 찍어서 강의 제공하고 있는 윤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의 뜻으로 옳은 것은 1번 차 많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1번 차 많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입니다. 차 많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입니다. 2번 차 많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번은 어떤 경우이냐? 황색의 등화일 때입니다. 2번 차 많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황색의 등화일 때입니다. 세 번째 3번 차 많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3번이 바로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입니다. 4번 차 많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적색의 등화일 때입니다. 그러면 택시 자격 시험에는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나 황색이 등화일 때나 적색 등화의 전멸일 때나 적색의 등화일 때 꼭 한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꼭 출제됩니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차 많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입니다. 2번 차 많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황색의 등화일 때입니다. 3번 차 많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입니다. 4번 차 많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적색의 등화일 때입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중에서 단답식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지지대는 자동차의 좌석에서 등받이 맨 위쪽의 머리를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머리 지지대. 머리 지지하는 부분 당연히 머리 지지대겠죠. 그 다음에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통과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통과 방법 뭐가 있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 있습니다. 알아놓으십시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몇 프로? 90% 이상은 사실상 운전자가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는 것이 방어운전의 전제입니다. 방어운전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사실상 운전자가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정기 안전교육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년입니다. 2년 알아놓으십시오.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몇 시간 실시한다? 3시간 실시합니다. 3시간. 다음 처분 별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처분 별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사고 등이 없을 때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음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증 벌점 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 벌점에서 몇 점을 감경하냐? 20점을 없애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피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 벌점에서 20점을 깎아줍니다. 감경해줍니다. 다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에서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통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준에서 30일을 갖다 추가로 깎아줍니다. 감경합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 준수교육, 즉 권장 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몇 점 깎아주고 며칠 추가로 감경해주는지 이런 내용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 왜 핸들이 무거워지냐? 자,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으로는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또한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할 때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자,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할 때, 이때에는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을 고르시오. 그러면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다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할 때가 바로 정답입니다. 자, 운전자의 시야, 눈에 보이는 거죠. 운전자의 시야는 시속이 40km로 주행 중일 때는 약 100% 축소되고 시속 100km로 주행 중일 때에는 약 40% 정도 시야가 축소됩니다. 알아놓으십시오. 운전자의 시야는 시속 40km로 주행 중일 때는 약 100% 축소되고 시속 100km로 주행 중일 때는 약 40% 정도로 시야가 축소됩니다. 자, 다음 지방도로에서 방어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지방도로에서 방어 운전. 지방도로에서 방어 운전은 시인성, 시간, 공간 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지방도로에서 방어 운전은 시인성, 시간, 공간 관리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인성 다루기 어떤 것들이 있냐? 회전 시 차를 길가로 붙일 때, 앞지르기를 할 때 등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신호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이건 시인성 다루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방 12에서 15초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방 12에서 15초의 상황을 확인한다. 이거는 시인성 다루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로상 또는 주변에 차, 보행자 또는 동물과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살피며 20초, 30초 앞의 상황을 탐색한다. 이건 시인성 다루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인성 다루기 어떤 것들이 있냐? 회전시 그 다음 차를 길가로 붙일 때, 그 다음 앞지르기를 할 때 등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신호로 나타낸다. 다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방 12에서 15초의 상황을 확인한다. 다음, 도로상 또는 주변의 차, 보행자 또는 동물과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살피며 20초, 30초 앞의 상황을 탐색한다. 이 내용들은 시인성 다루기와 관련된 겁니다. 다음, 시간 다루기. 시간 다루기와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이냐? 낯선 도로를 운전할 때는 여유 시간을 허용한다. 그 다음, 미리 갈 노선을 계획한다. 자, 다음, 동물이 주행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때는 속도를 줄인다. 이런 내용들은 시간 다루기와 관련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도로에서 방어운전, 공간 다루기가 있습니다. 자, 요 파트는 의외로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예상 문제. 지방도로의 방어운전에서 회전 시 차를 길가로 붙일 때, 앞지르기를 할 때 등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신호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1번 시간 다루기 아닙니다. 2번 공간 다루기 아닙니다. 3번 시인성 다루기. 3번 시인성 다루기가 바로 정답이죠. 자, 4번 견해 다루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한 파트는 좀 약간 암기할 내용도 많고 약간 다루기 힘든 파트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